이제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서포터스가 또 전부 팬들은 아니잖아요. 뭐 내가 보니까 서포터스 많지도 않고 보니까 그 팬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전체 팬들이나 아니면은 아산 시민들이나 들 거에 그런 이 마음을 좀 헤아리고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제 추가 시간도 1분 10초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이없는 드리블이나 시바사키가 좀 좋지 않은 드리블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주간 K리그 배널 김대중입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3월 14일 늦은 오후인데요. 2024 시즌도 벌써 2라운드에서 3라운드로 넘어가는 길목에 연장전 방송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장전은 이 본방에서 하지 못했던 리그2 2라운드 리뷰와 ACL 8강 2차전 현대가 더비, 그리고 그 사이 발생한 충남 아산 논란 및 국대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연장전에 소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리그2 이야기는 인천팬 재우씨가 준비해 주셨는데, 월요일 본방 끝나고 저랑 추가 녹음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번 연장전에 포함해서 올리게 되었고요. 지난 화요일날 ACL 8강전 경기가 있었죠. ACL 경기 리뷰를 짧게 언급하고 그 외 이슈들을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 5점 없는 95점짜리 커뮤니티 플레이어스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저희 창립 연도 때부터 도와주고 계시는 얌스튜디오의 오늘의 K리그 어플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 디스코드 소통 창구인 이 페어플레이로 들어와 주셔서 실시간으로 저희와 소통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댓글을 좋아한다고 이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팟빵 게시판, 디스코드, 페어플레이, 플레이어스 등을 통해 저희 방송의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플도 환영한다는 점 이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언급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연님의 댓글입니다. 대준씨의 지친 목소리, 어서 회복하셔서 비비의 밤 얌갱을 불러주세요 라고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비비의 밤 얌갱이라는 노래가 있나보죠? 예,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뭔가 제 취향에 맞을 것 같은 그런 노래일 것 같은데, 이 녹음 끝나고 그냥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댓글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이 카리나 사태를 보니 주간 K리그의 아이돌인 이 대준씨가 여자친구 없다는 게 얼마나 안심인지, 예, 그쵸, 저도 안심입니다. 있었으면 저 큰일 나거든요.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전 그런 무개념 팬이 아니라 사생활 존중합니다. 가정에 충실하고 여친 사귀어도 내래 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네, 치어리더 카드나 그 키스 카드를 생각해내는 축덕계의 뇌생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제 오해하시고 계시면 사실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고요. 방송에서의 모습은 컨셉입니다. 물론 치어리더 카드들은 정말 아주 우연하게 알게 된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에 우연의 일치로 알게 된 이 플레이보이 카드라든가 일본에서 발매되는 성인물 배우들의 이 카드들도 있는 거를 제가 거기까지는 좀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제 지인이 그 성인물, 그러니까 일본에서 발매됐던 성인 배우들의 이 카드팩을 오픈한 걸 봤는데, 사인 카드나 키스 카드 등도 있지만 그 외에 별의별 게 다 나오더라고요. 여배우들이 그 작품 때 착용했던 그런 이제 그 옷 조각이 들어가 있는 카드들도 있었고, 어떤 카드는 흰 여백에 검정색 선이 2개가 그어져 있길래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친구분이 이거 DNA 카드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DNA 카드가 뭐야 해서 자세히 봤더니 이게 펜으로 두 줄을 딱 그은 게 아니라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이게 해당 배우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딱 들어있는 카드였더라고요. 참 별의별 신기한 카드들이 별의별 게 다 있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저는 정말 이 순박한 이 유부남이라서 이 카드들을 부끄러워서 제대로 이제 쳐다보지도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청취자분들은 뭐 잘 보실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순수하고 순박한 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건 부끄러워서 쳐다도 못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카리나 사태를 보니까 카리나가 그 인기가 좋긴 한가 봐요. 연애했다고 공개 사과까지 할 정도면 이게 나중에 손흥민 선수도 이제 결혼하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벌써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물론 지금도 이강인 팬들에게는 손흥민이 죽일 놈이 되어 있긴 하겠지만, 여튼 손흥민 선수 안전하게 사과 없이 결혼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같이 이제 카리나와 이제 열애선이 난 이재욱이라는 이 배우가 별명이 유죄인간이라고 들었었어요. 너무 이제 잘생겨서, 또는
뭐 좀 너무 출중해서 외모가 그래서 유재다에서 유재인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이번엔 진짜 유재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재욱 이분이 이 배우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여튼 뭐 이렇게 호연님의 댓글 이렇게 읽어봤고 쿠사마님의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굴포터 사랑해 라고 짧고 굵게 남겨주셨네요. 예, 저도 사랑합니다. 이 쿠사마님이 안양 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 1라운드 홈 개막전 완승 축하드리고 본인 아이디 이름을 접목한 쿠니니 카드를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만드실 때 저와 같은 아재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카드들도 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남겨드리면서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존나기구님과 편평님 그리고 여잔하느님 댓글이 하나의 같은 주제라서 이거를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나기구님께서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참 좀 뭔가 느낌이 좀 그렇지만 제 착각이겠죠. 예, 아무튼 이분께서 이제 3월 12일 날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방송 시작부터 땡땡 아니지 너무 순화했네요. 국짐이 저딴 짓을 하는 걸 보니 제발 저들에게 4월에 땡땡 해줬으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 부분에 무슨 단어가 들어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여튼 지금 모 당이 연달아서 이거와 같이 이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뭐 특수 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다른 당이 그러니까 이 반대쪽 당도 저렇게 개념 없는 짓을 했었어도 똑같이 저희가 비판을 했을 겁니다. 주간 K리그는 예전부터 정치적인 이야기를 되도록 지향하지만 축구계에 이제 정치 권력을 들이민 이 개념 없는 정치인들이 이번 주에 좀 이슈가 돼버렸잖아요. 결국은 저희도 그래서 정치에 관련된 얘기가 조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이 도지사 및 시장이 시킨 게 아니거나 정말 우연의 일치로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홈 유니폼을 바꿨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선거철인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오해될 일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선 입장을 바꿔볼게요. 얼마 전에 한동훈 위원장 그쪽 진영이죠. 예, 국민의힘 쪽 이쪽 위원장님도요. MBC가 예전에 얼마 전이에요. MBC 뉴스에서 일기예보 날씨 뉴스에서 이 글자를 푸른색으로 크게 넣었다고 엄청 뭐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 중재위 고소까지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충남 도지사의 이제 본인 진영에서도 그러니까 뉴스 방송에서 숫자를 파란색으로 쓴 거 가지고도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고소까지 때리는 마당에 본인들은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한 번도 충남아사에 쓰지 않았던 빨간색을 홈 유니폼으로 갑자기 변환해가지고 이 타이밍에 이 색깔을 바꿨다? 이건 솔직히 이 특정 당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고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정말 제가 이제 플레이보이 카드라던가 일본 성인물 카드를 정말 우연하게 알았다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우연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우연하게 빨간색으로 이번에 변경된 거다. 정치적인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정한다 해도 사후 대처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사후 대처마저도 너무 최악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3월 13일 날 김태흠 도지사와 이준희 충남아산 대표이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었거든요. 뭐 이게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문제 발언이 나옵니다. 김태흠 도지사가 이 충남 아산 FC의 서포터즈인 아르마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모르신 분도 계시니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서포터즈가 전부 팬들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서포터즈 수도 많지도 않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서포터즈의 정치색이 너무 강하다. 뭔 정치색이 뭐가 강합니까? 정치색을 넣지 말라고 하는 서포터즈의 말을 가지고 정치색이 강하다고 하는 이분은 도대체 귀가 있는 건지 상식적으로 생각이 있는 건지 저는 요거 좀 어이가 없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발언들이에요. 축구를 정치적으로 확대 생산하는 의도가 있다 등의 서포터즈를 대놓고 엿먹이는 이 발언을 하면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일을 잠재우는 게 아니라 일을 제대로 더 키웠습니다. 큰 이슈가 되긴 했지만 원래 이분이 모르고 했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모르고 한 것도 아니야. 사실 이건 제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일부러 했다고밖에 생각 못합니다. 빨간색으로 유니폼 색깔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미 벌어졌고 그걸 수습한다면 본인 자존심이라도 이런 건 약간은 조금 좀 상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대인배고 이런 사람이라면요
그 오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해될 일을 했다면은 저희가 그 일부러 하진 않았지 오해했다면 정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기분 나쁘시면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조금 처음엔 좀 어이없는 행동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여론을 보면서 그 시민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의견을 소수 의견일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러면 쓰면 어느 정도는 좀 수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러면 될 것을 굳이 야 내가 도지사인데 일개 시도민 시민 도민들 주제 감히 도지사한테 덤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기자회견 한 거잖아요. 완전 어그로 제대로 끌었죠. 그 사후 대처마저도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편평님도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도지사 깜도 안 되는 사람인 것 같네.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데 무슨 정치를 한다고. 무식한 건 약도 없다. 아무튼 패널분들 항상 수고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도 상당히 좋은 공감이고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을 이렇게 비판하는 게 좀 저희도 나름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거 충남 아산 쪽이 진짜 이제 이순신 장군을 위해서 이 빨간색을 바꿨을지는 모르잖아요. 그건 뭐 1%, 0.1%의 가능성이 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후 대처를 보니까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이분은 보니까 좀 개념이 없는 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준열 그 충남 아산 대표이사도 여기에 충격적인 발언을 좀 더했는데 아산구단 대표이사로 취임 후에 구단 주인 박경구 시장으로부터 구단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청탁이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외부에서 이렇게 여러 청탁이 축구단에 의한 청탁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이게 지금 이게 총체적 난국이구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결국 정답은 정치색을 입히지 말았어야 했던 게 맞고 실제 그 의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오해될 만한 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거를 했고 그 사후에 이 대처가 더 최악이었죠. 협박과 비하, 조롱 등으로 그 축구 팬들 특히 이제 충남 아산 서포터즈들을 가지고 비하 조롱을 했죠. 이걸 일삼은 개념 없는 정치인의 행동이 콜라보돼서 나타난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자면 어떤 분들은 야 색깔 이거 빨간색으로 단순히 색깔 바꾼 거가 뭐가 그리 문제가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계세요. 유튜브라던가 또는 네이버 등의 여러 포털들, 여러 커뮤니티들 보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전라도의 모 기업의 회장님이 정치계에 진출한답시고 기아 타이거즈 색깔을 전라도의 강세 당인, 그러니까 민주당 색깔인 파란색으로 갑자기 바꿔버리거나 반대로 삼성 라이온스 야구팀 이 유니폼 색깔을 국민의힘 색깔인 빨간색으로 갑자기 바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제 총선 앞두고 아무리 그 지역 팬들이 특정 당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그 팀 창단 때부터 이 팀의 정체성이라 볼 수 있는 그 색깔을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그 이유가 될 만한 오해 소지가 있을 이 타이밍에 갑자기 바꿔버린다면 이거를 아무리 그쪽 당을 좋아하는 팬들이어도 이걸 가만히 두고 보겠어요? 원래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계 종사자들은요 정치와 스포츠는 엮이지 않도록 얼마나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이러고 있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어이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좀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충남 아산 팬이신 저희 청취자신 이제 여잔 하느님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산 팬으로서 할 말을 잃게 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충남 아산 팬들의 마음이 얼마나 좀 썩어 문드러질지 좀 이런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댓글은 더 있으니까 더 읽어보죠. 지금 거제도로 여행 왔습니다. 거제 관광보다는 박동혁 더비 직관이 주된 일정입니다. 박동혁 감독과의 의리를 여자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남행열차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진주 홈으로 진주 시민축구단과 코리아컵 2라운드 경기 직관 예정입니다. 패널들, 청취자들 모두 건강하길 바랍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2주 연속으로 먼 길 다녀오시는데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직관도 재미있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튼 이번 논란으로 김태형 도지사, 박경기 시장, 아산시장이죠. 이 분들이 축구단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고 이게 총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한번 이제 총선 결과를 한번 지켜보는 걸로 정치적인 얘기를 참 최대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시비를 먼저 걸었으니 저희들도 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전북전이님의 댓글은 이따 재훈인가의 리그2 리뷰 이후에 ACL 8강 2차전 현대가 더비에 대한 리뷰를 다루게 될 예정이거든요. 그때 이제 언급해 드리려고 하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댓글로 강일동 짬냥이님의 오랜만에 작성해 주신 이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댓글까지 달 정신이 없어서 그렇지 띄엄띄엄이나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 신고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올해 첫 경기였던 코리아컵인지 박스컵인지 대통령배인지 아무튼 1라운드에서 시흥 시민을 만나서 선제골 놓고도 아쉽게 3대2로 졌네요. 마지막 실점은 하필 스루패스 차단하려는 수비 블락이 오히려 상대의 외국인 선수 앞으로 예쁘게 떨어지는 볼이 되는 바람에 안 막혔으면 그냥 골라인 아웃이었지 않을까 싶지만 수비수는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본 거니 그쵸. 그 축구화 보다 보면은 수비수들이 그래서 수비가 참 어려운 그 포지션인 것 같아요. 잘해보려 했다가 이게 실점이 빌미가 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잠깐 뛰어준 전민강 선수가 골을 넣었다는 소식이 그나마 제일 기쁜 소식이었던 지난 라운드였습니다. 그리고 대댓글 남기셨는데요. 참 그리고 이번 주에는 K4 리그가 개막합니다. 올해는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원정에서 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징계로 승점이 9점 깎인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승격은 애초에 먼 꿈이고 지난 시즌보다 두세 계단 아래로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강등이 없는 게 다행. 흐흐흐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남겨주셨고 또 두 번째 대댓글입니다. 올 시즌 유니폼은 험멜과의 계약을 했는데요. 예전에 이제 험멜이 노원에 있다가 충주로 내려갔을 때 전국체전 시 대표 선발전에 기어 나와서 집에 가라 충주를 효창에서 외치던 게 생각하면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그때 승부차기까지 가서 고재훈 골키퍼의 선방으로 이기고 우승했는데 험멜이 아직도 팀이 남아 있었다면 이런 관계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네요. 그리고 세 번째 여자 축구 박은선 선수가 은퇴를 했네요. 선수로서 커리어 내내 부침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는데 은퇴 이후의 삶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이 댓글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 저도 이제 박은선 선수 은퇴 소식에 많이 아쉬웠는데 지난 3월 12일이었죠.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렸던 WK리그 2024 개막 미디어데이에서 팀의 핵심 공격수로 활약한 박은선 선수가 은퇴했다고 서울시청의 이제 유영실 감독이 밝히면서 공식화되었습니다. 유영실 감독이 선수 때 또 박은선 선수와 또 친분이 같이 룸메이트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번 시즌 WK리그 8팀 등록 선수 명단에 박은선 선수가 포함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은퇴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미디어데이 때 이야기로 공식화됐습니다. 은퇴가 1986년생이에요. 이 박은선 선수가 37이죠. 그래서 이제 지소연 선수 이전에 한국 축구의 간판이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진짜 시작부터 화려하게 시작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2003년부터 월드컵에 출전했는데 이때 미국 월드컵이었거든요. 이 미국 월드컵 나설 때 당시의 나이가 만 16세 9개월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KC 유젠페어 선수가 지난해 16세 1개월의 나이로 호주 뉴질랜드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이 기록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최연소 기록이 이제 박은선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2003년 6월 8일 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축구 선수권 대회, 그러니까 AFC 이제 아시안컵이라고 봐야겠죠. 예. 여기 홍콩전을 통해서 A매치 데뷔를 치른 박은선은 혼자 4골 터트리는 이런 결정력으로 팬들에게 이미 이제 이름을 딱 각인시켰었어요. 그래서 이 대회를 통해서 한국 여자 축구의 희망으로 떠올랐고 이듬해 2004년에 20세 이하 청소년 그 선수권 대회에서 8골을 뽑아내면서 또 MVP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이제 선수 생활에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대표팀 소집 훈련에서 2차례 이탈을 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2007년에는 서울시청 해외 전지훈련에서 이탈해서 6개월 동안 운동을 그러니까 축구를 그만두는 방황의 시간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본인이 철저한 반성을 통해서 이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이탈 없이 숙소 생활을 하던 와중에 이듬해 WK리그 구단들이 그의 성별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별 검사를 요구해서 큰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마음고생을 크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WK리그 6개 타 구단 감독들이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국제 대회에서도 검사를 다 받고 출전 이 조건까지 모두 이제 다 검증이 된 선수를 가지고 인권을 짓밟은 거 아닙니까? 성수치심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박은선 선수도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아니 나는 여자 월드컵에도 출전했고 올림픽 예선 등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이미 수차례 검사를 받았다. 그때 당시에도 좀 수치심을 느끼긴 했지만 그랬었는데 이번 일은 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 보았느냐 라면서 이제 분노와 참담함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내가 축구를 그만두면 되지 하고 욕을 하고 끝냈겠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마음을 다잡은 내 자신인데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잡았는데 나는 더는 포기를 안 하겠다라고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요 얘기 좀 과거 얘기인데 그래도 이때 당시 얘기가 이제 박은선 선수 은퇴면서 마지막에 요 당시 이제 좀 철저한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생각에서 요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좀 이게 파문이 있었던 것만 아시지 마지막에 황당한 반전이 하나 더 있거든요. 요 얘기도 좀 더 하자면 이때 당시 이제 파문이 확산되자 이제 여자축구연맹과 이제 수원시 시설공단 감독이었던 이성균 감독이 우리 퇴출은 논의한 적은 있지만 보이콧이나 선수 퇴출을 공식적으로 실행할 계획은 아니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구단에 요청한 일도 아닌데 확대 해석되는 게 안타깝다라고 변명을 했고요. 술자리에서 감독끼리 한 농담에 불과하다라고 영문적 넘어가려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한국 여자축구연맹과 이성균 감독의 말이요 거짓말이었던 게 이제 밝혀진 거죠. 박은선 출전 여부에 따른 보이콧 결의를 한국 여자축구연맹에 공식적으로 접수 문서가 발견됩니다. 이게 발견되면서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한 농담에 불과했다던 이 발언들이 이 주장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선수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 반성의 기미 없이 거짓말을 변명하다가 이게 만천하에 발각이 된 건데 이 거짓말이 지금 생각해도 여축 이 연맹과 태팀 의 감독들이 박은선 선수에게 얼마나 몹쓸짓을 했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튼 이런 정말 힘든 여정 끝에 이런 우여곡절 끝에서도 국가대표로서 박은선 선수는 계속 활약을 했고 작년 잠비아와의 평가전에서 멀티골과 1어시스트 등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녹슬지 않는 기량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수 생활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박은선 선수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48경기에 출전해서 20골을 넣으면서 이렇게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간 박은선 선수 고생이 많았고요. 제 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강일동 짬냥이님 덕분에 박은선 선수의 이야기도 이렇게 다시 한번 하고 갈 수 있어서 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여기까지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리그2 이야기를 준비해주신 인천팬 재훈님과의 이야기를 듣고 이후 ACL 8강 2차전 현대가 더비 간단 리뷰를 차례대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훈님과의 리그2 2라운드 리뷰는요 3월 11일 월요일 본방 녹음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소리가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그때는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이제 회복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재훈님과 그 녹음본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나상호입니다. 네, 연장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이 무슨 방송인가 싶긴 하실 텐데요. 이게 우리가 리그2 얘기도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ACL 경기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현재는 본방 녹음을 하고 나서 저랑 재훈님 둘이서 남아서 보너스 녹음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재훈님이 리그2에 대한 얘기를 많이 지금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리그2 얘기와 함께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후반부에는 ACL 리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재훈님하고 계속 이제 이어서 녹음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재훈님 리그2 어떻게 이제 진행하실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일단 K리그 2 얘기도 좀 준비했는데 이번 네. 또 이제 2라운드를 또 이제 진행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마다 이제 길게 리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장면과 그리고 주목할 선수를 좀 지목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경기 경남 FC 대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를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스코어는 1대4로 부산 아이파크가 원정승을 거뒀고요. 득점은 원기종의 PK로 전반 30분에 득점, 이후에 김찬 선수가 전반 39분에 동점골, 그리고 이후 전반 48분에 라마스가 PK골로 넣었고요. 그리고 후반 45분에 바로 김찬 선수가 바로 세 번째 골, 그리고 후반 75분에 또 김찬 선수가 네 번째 골을 넣으면서 김찬 선수의 첫 해트트릭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경기를 볼 때 일단 아무래도 경남 FC 홈 개막전이면서 부산과 이제 낙동강 더비로 이 홈 개막전을 열리게 되는데요. 확실히 경남 FC는 승격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 경기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또 이날 홈 개막전은 무려 7,649명의 경남 FC 창원 축구센터의 홈 경기를 이렇게 총 동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1라운드에서는 일단 경남 FC는 안산 원정에서 역전을 하면서 원기정 선수의 이제 멀티골로 역전을 하면서 이제 기세에 오르면서 이제 경남 FC 홈 경기를 좀 준비했는데 그때 경남이 그 홈 개막전이 아닌 그 1라운드 원정에서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초반에 선제골을 먹혔지만 그래도 원기정 선수가 이때 경기로 멀티골로 2대1로 역전해서 승점 3점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이제 홈 개막전을 준비하면서 또 역시나 전반 초반에 이제 선제골로 이제 원기정 선수가 PK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승기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부산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역시나 김찬 선수가 프로 첫 헤드트릭을 기록하면서 이 김찬 선수의 또 진가를 점점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라마스 선수가 또 PK를 또 얻어내서 또 한 골을 더 추가해서 결국 이날 경기는 부산 아이파크가 원정승을 거두면서 이렇게 해서 부산 아이파크도 2024 첫 리그 2 시즌을 첫 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맞는 말씀하시죠. 네, 이날 또 주목할 선수 역시나 부산 아이파크의 김찬 선수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선수는 확실히 그 전에 원래 이 선수가 또 포항 유스인데 그래도 중간중간 충남 아산이든 이제 다른 팀이든 임대를 가면서 이제 경험을 쌓았지만 결국엔 이제 부산에 정착하면서 박진석 감독 하에서 정말 중용받는 넘버원 공격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경기 사실 저는 이게 경기를 보진 못했는데 네. 이게 맨 처음에 경남이 앞서가길래 네. 경남 2연승 가나 했는데 부산이 4골 넣으면서 이렇게 역전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부산이 못한 게 아니었구나. 지난 이랜드 경기 때 아까 뭐 본방 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경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경남이 그래도 초반 선제골 넣으면서 이거 경남이 이기겠다 했는데 그래도 부산은 역시 부산이더라고요. 그래도 확실히 이 중원 이제 확실히 이게 패시 선수가 좀 이제 선발로 나오면서 이 부산의 공격진에서 확실히 자리 잡아가면서 굉장히 잘 보여줬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경남에서 좀 아쉬운 게 아무래도 미드필더 싸움에서 조금 부산한테 좀 밀린 게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러면서 공격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계속 세밀함이 계속 좀 부족하면서 또한 이 경남 FC에서는 또 이제 셀리오 또 이런 선수 또 그 외 외국인 선수도 있는데 아직 경남 FC에서의 외국인 선수들의 비율을 아직까지는 조금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들면서 이 경기는 그냥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네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다음 경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경기는 전남 드래곤즈 대 김포 FC 경기입니다. 일단 먼저 스코어는 4대 0으로 전남 드래곤즈 홈 경기 개막전 첫 승을 크게 4대 0으로 거뒀습니다. 일단 스코어는 일단 득점 선수는 전반 32분에 최성진 선수가 그리고 후반 59분에 김종민 선수가 그리고 두 번째 골을 그리고 세 번째 후반 69분에 몬타노 선수가 세 번째 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후반 89분에 김종민 선수가 네 번째 골을 넣으면서 총 이렇게 4대 0 스코어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전남도 역시 홈 개막전을 준비하면서 1라운드 때 이제 충북 청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사실 힘을 보이지 못하고 정말 아쉽게 그렇게 좀 패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전남 팬들의 좀 곡소리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걱정스러운 느낌의 이런 홈 개막전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이제 광양 이 홈 경기장에는 무려 7,295명의 많은 관중들이 또 동원되는 그래도 굉장히 규모가 크게 관중들을 또 맞이하는 전남 드래곤즈가 아니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 라운드 진짜 이 리그 2도 관중이 장난 아니네. 다 7,000명이 다 넘고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경남도 7,649명, 이것도 7,295명. 네. 그리고 이따 이미 본방에 얘기했구나. 충남 아산은 10,000명을 넘었고요. 아 그렇죠. 예, 우리가 갔던 또 이랜드는 9,123명이니까 예, 맞아요. 예. 성남 빼고 다 많이 왔어. 안타깝네요. 예, 여튼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예, 일단 이 전남 드래곤즈도 좀 주목을 하고 싶은 게 이 전남 드래곤즈도 이번 시즌이 창단 30주년으로 정말 아무래도 기념비 정인 또 이제 이번 시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또 그러면서 이 엄청난 또 경품 이벤트 등을 하면서 진짜 이 전남의 이 지역 축제 같이 이제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네. 더군다나 아까 스코어를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4골을 넣으면서 정말 압도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이 경기를 가져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축포를 터뜨렸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이 반면에 이제 김포 FC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사실 솔터 구장에 좀 중축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이 경기로 이 계기로 인해서 5월 전까지 모두 원정 경기를 이제 소화하게 된 김포 FC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의 분위기를 좀 잡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사실 또 이제 이 K리그 개막 전에 이 승부 예측격을 해가지고 순위 예측격을 해가지고 이제 이 기자들의 얘기를 좀 나온 얘기로는 김포 FC 올해는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좀 상위권 순위보다는 중위권 혹은 하위권의 순위로 예측하는 이 기자분들의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조금 이 경기를 보면서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고요. 네. 사실 이 경기를 내용을 보면은 초반에 분위기를 좀 잡으면서 이 전남과 플레이하다가 이날 또 선발로 나왔던 플라나 선수가 아무래도 전남 드래곤즈의 전 친정팀을 상대하다가 전반 20분 경기에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부상 교체로 이 김포 FC의 좀 플랜이 좀 꼬인 것으로 좀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2023 시즌에 리그 2에서 두 번째로 실점이 적은 팀이 이 김포 FC인데 이 24 시즌 올 시즌 2라운드부터 벌써 4골이나 실점하면서 이 스쿼드 구성에서 좀 고정호 감독이 좀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이날 경기에서도 공격에서는 거의 못 만들어내는 그림이었고 수비에서도 되게 좀 이 3백의 그 그림이 좀 선수단끼리 아직까지 호흡이 잘 맞지 않는 모습이 보였고 네. 결국 또 경남의 공격진에는 또 대비 못하는 듯한 좀 아쉬운 모습들만 많이 보였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지난 그 라운드 때는 휴식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일에 쌓여있고 올 시즌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했는데 아까 예고가 됐었던 게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올해 시즌 첫 경기부터 4대0으로 지면서 아쉬움을 많이 남기게 됐던 것 같고 참고로 이번 라운드의 휴식팀은 FC 안양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도 해야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김포 FC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일단은 초반 시즌에 조금 많이 아쉬운 모습과 그리고 너무 이게 한 경기에서 벌써 4골이나 실점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사실 고정호 감독 입장에서도 사실 예상치 못한 그림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경기에서 또 이제 주목할 선수는 저는 이번에는 두 선수를 좀 뽑았는데요. 바로 전남의 조재훈 선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 선수가 포항 스틸러스의 원래 유스 출신인데 네. 이 원래는 포항에서 이제 시즌을 준비했었는데 이 전남 드래곤즈에서 이제 아마 이 선수를 1년 정도 임대를 원해서 바로 이제 아마 이 선수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 전남으로 임대하기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고 바로 한 몇 시간 만에 진행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 시즌은 이 조재훈 선수는 이 전남 드래곤즈에서 1년 임대로 U22 자원이면서 이 선수 아마 03년생은 되게 어린 선수예요. 네. 그러면서 이 선수가 기용되면서 나온 플레이가 교체에 들어와서 되게 화려한 개인기가 나와서 되게 인생구까지 나올 뻔했었던 장면까지 나오고 굉장히 좀 앞으로 좀 이 전남 드래곤즈에 좀 기대해볼 만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아까 말했던 세 번째 골을 넣었던 용 몬타너 선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선수가 되게 좀 교체 투입되면서
한 골 넣고 한 골 어시스트까지 1골 2어시까지 기록하면서 되게 좀 화려한 데뷔전을 가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선수가 또 되게 좀 재밌는 게 데뷔골을 넣고 되게 세레머니를 되게 재밌게 했어요. 되게 네. 아마 이 하이라이트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세 번째 골 넣고 바로 자신의 유니폼 위를 들치면서 복근을 공개하면서 꿀렁꿀렁 댄스를 췄던 그런 네. 되게 좀 물론 이 장면이 아주 잠깐 나왔는데 네.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은 되게 좀 빵 터지면서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선수 되게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요. 이 움직임이 그 전남에 원래 데뷔했을 때 에르난데스 지금은 네. 이제 전북에 가 있고요. 네. 이 에르난데스를 좀 보는 듯한 느낌이고요. 이 전남 첫 시즌이 보이면서 어쩌면 더 잘하면 이 스타승도 좀 보장될 것 같은 느낌이고 전남에서 이제 또 발디비아가 작년에 이어서 올 시즌도 같이 하는데 이 선수 같이 있으면서 되게 좀 화려한 시너지를 또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가 좀 저도 반은 못 봤지만 네. 이 선수가 키가 꽤 큰데 네, 맞아요. 키가 크면서도 빠르더라고요. 스피드가 되게 빨라요. 그래서 이거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선수다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분위기 메이커의 느낌을 좀 들면서 맞아. 그리고 아마 이 선수가 이 이름 때문에 이 몬타노 이러니까 니 못하면 몬타노 어떠나 막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네. 약간 불매설이 약간 들었지만 그 네. 첫 경기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첫 경기에서 이 전남 팬들은 확실히 이 선수에 대한 애정을 더 크게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이 경기는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이 첫 경기는 미룩 졌지만 이 홈에서 4대0 대승을 하면서 올 시즌 그래도 홈 개막전 시작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올 시즌 조금 그래도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도 이장관 감독 그래도 나도 3년 차인데 맞아요. 그래도 좀 이제 이장관 감독도 정말 보여줘야 될 때가 되지 그렇죠. 않았나. 어쩌면은 진짜 이번 시즌이 정말 중요한 시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음 경기는 저희가 이제 본편에서 다뤘던 충남 아산과 부천 FC 경기인데 네. 사실 이 경기는 이 리뷰보다는 이슈를 좀 많이 얘기했었는데 네. 이 이슈는 뒤로 하고 경기 리뷰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를 거뒀고요. 먼저 선제골은 후반 62분에 루페타가 PK를 얻어내서 부천이 PK를 얻어내면서 이후 루페타 선수가 PK를 찼는데 하지만 이 골이 PK를 신성호 키퍼가 막아내고 바로 리바운드로 루페타 선수가 바로 슈팅을 다시 시도해 골을 기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후반 71분 주니뇨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이 경기는 1대1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충남 아산 개막전에도 정말 경기장 환경이 너무나 발목을 잡았던 경기이지 않았나. 사실상 이거는 부천 FC 입장에서 너무나 손해를 봤을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경기에서 확실히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 이슈가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경기에는 그렇게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다 보니 양팀 다 사실 아쉬운 경기를 했었던 그림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페타 선수 그래도 골 넣었네요. 그렇죠. 골을 넣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이 선수가 아무래도 앞으로 이 부천에서 기대를 할 만한 공격수인가라는 의문부호만 더 깊어지는 아마 네. 부천 팬들은 물론 골은 넣었지만 네. 플레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만족 못하는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아마 이영민 감독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네. 이 선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만 다른 공격수의 옵션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 최전방의 자원에 아마 박호민 선수라고 있는데 이 박호민 선수도 원래 FC 서울에서 좀 프로를 시작하다가 이제 지금의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최철원 키퍼랑 트레이드돼서 온 선수이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부천에서 기대를 했는데 사실 이 선수도 조금 아쉬움이 좀 역시나 가득한 선수이다 보니까 사실상 루페타 선수와 이 박호민 선수 이 두 간의 시너지를 좀 기대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부천 입장에서는 또 이제 공격진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산 얘기를 좀 더 하자면은 아산도 역시 주린요 선수 확실히 드리블에 있어서 확실히 강점을 보이고 이 선수도 역시 김포 FC 시즌에서 보여줬던 골은 많이 넣는 선수는 아니었지만 되게 돌파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선수를 끌어오면서 되게 좀 드리블로 되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충남 아산과 부천 FC 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경기는 이제 일요일날 경기 펼쳐졌었던 천안 시티 FC와 그리고 충북 청주 FC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스코어는 1대2로 충북 청주가 원정 승을 거두면서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연속 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일단 득점은 전반 26분에
천안의 모따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이후로 후반전 80분에는 충북 청주의 이강한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충북 청주 후반전 97분에 충북 청주의 이민영 선수가 역전골을 기록하면서 충북 청주가 이 승기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천안의 홈 개막전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확실히 천안과 성주가 서로 전반부터 밀어붙이면서 정말 경기 양상을 재밌게 가져오는 이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선제골 천안의 모따 선수가 헤더골을 기록했고요. 헤더골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5분 뒤 전반 31분에 이 모따 선수가 심한 파울로 인해서 레드 카드를 바로 받고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리플레이를 봤을 때는 이게 레드 카드 다이렉트를 받을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심판의 판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VAR도 이걸 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가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변수인 게 천안이 또 후반전 65분에 파울리뉴가 상대에게 팔꿈치를 가격해서 이 레드 카드 바로 다이렉트로 받아서 두 번째 레드 카드가 나오게 돼서 천안은 65분 이후로 9명으로 상대하게 되었던 그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청주 쪽에서 충북 청주가 이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이런 거를 좀 노리면서 좀 약간 좀 상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천안은 한순간에 모따와 파울리뉴를 잃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 경기가 나오는 데에서는 확실히 천안 입장에서는 좀 역시나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이 모따와 파울리뉴의 공백이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다음 경기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또 이게 기대되고요. 충북 청주는 확실히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확실히 공격할 때는 또 다 같이 올라가면서 되게 좀 이러면서 또 충북 청주의 색깔을 좀 나타내는 그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연승을 거두면서 확실히 이 최영경 감독의 충북 청주가 어쩌면은 새롭게 주목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빨리 이제 이 충북 청주가 더 이 성적과 비례하면서 이 확실히 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조정되기를 하면 바라봅니다. 네, 청주가 근데 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번에 부천과의 경기 때 네. 천안이 잘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천안을 상대로 또 이겼고 그러니까 2연승이고 그렇죠. 확실히 감독이 역시 좋은 감독이 필요하네요. 성남 입장에서는 참 감독이 정말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그렇습니다. 됩니다. 예. 확실히 최영경 감독이 이 감독도 확실히 저평가된 감독이 저는 생각이 드는 게 확실히 이 2016년 때 강원 FC가 그 리그 그 당시 챌린지에 있었을 때는 네. 그래도 이 강원 FC를 이끌고 그래도 승격을 이뤄낸 감독이다 보니까 하필 그때 승강 플레이오프로 좀 올라왔지만 하필 그때 상대가 또 이제 아무래도 여기 성남 FC 팬이신 네. 내정메이트 팬이 성남 FC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럼에도 또 이제 중간중간에 팀을 옮기고 이러면서 또 아무래도 좀 하락세 아닌 하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최영경 감독에 대한 믿음이 좀 떨어지다. 지금 이제 충북 청주에서 다시 이제 일어나서 나 아직 살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 그림인 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선수를 저는 각각 한 팀씩 저 얘기하고 싶은 게 먼저 천안 시티의 윤재석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일단은 U22세 자원인데요. 이 선수가 확실히 1라운드에서 부천 원정에서 선제골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번 2라운드 천안시티 홈에서는 모따의 헤딩골에 어시스트를 또 기록하는 등 벌써 U22세 자원임에도 1골 1어시를 벌써 기록하는 이런 그림을 보이는 거 보면은 천안시티 입장에서는 나름 라이징 스타가 한 명 또 나오지 않았나라는 한번 기대감을 갖고요. 네. 그리고 충북 청주에서는 최석현 선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선수는 원래는 울산 HD 팀에 바로 콜업돼서 계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청주로 이번 시즌 임대를 가서 충북 청주의 U22세 기용을 바로 수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이렇게 나온 선수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선수는 또 이제 현재 수원 FC 감독이었던 현재 수원 FC 감독인 김은중 감독의 U20 월드컵에 경험을 하면서 확실히 주전 자리면서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센터백 자원에서 정말 수비 자원으로서 잘 자리 잡으면서
이번 또 청주 한 시즌을 보내면서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천안시티와 충북 청주 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서울 이랜드 대 수원 삼성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경기는 제가 직관에 또 갔다 왔고 여기 계신 대준 형님도 직관에 갔다 왔기에 네.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게 다 이 경기 때문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일단 먼저 스코어를 먼저 얘기하기에 네. 스코어는 2대1로 서울 이랜드가 홈 개막전 첫 승을 거뒀습니다. 홈 개막전 2연승을 거뒀습니다. 네. 네, 먼저 득점은 후반 52분에 브루노 실바가 선제골을 넣었고요. 이후 동점골로 수원 삼성이 후반 77분에 전진호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후반 93분 서울 이랜드 조동대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홈 개막전인 서울 이랜드 FC가 원정승과 더불어 홈승까지 같이 거두게 되는 이변 아닌 이변이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2승을 한 리그2에서 전승을 거둔 팀이 딱 두 팀 있는데 네.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청주랑 네. 서울 이랜드입니다. 이 딱 두 팀이 그렇습니다. 유의하게 그렇습니다. 전승입니다. 예. 이날 목동 레오파크는 무려 9,123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관중 동원을 하면서 네. 아마 이 관중 인원이 서울 이랜드 10년 창단 역사상 최다 관중 동원이라는 기록을 보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시즌에 원래 잼버리 관련해가지고 잼버리 인원들이 좀 맞아요. 많이 왔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는데 네. 그때도 한 5천 명 좀 넘게 왔었던 걸로 그 기억하는데 6천 명 넘죠? 6천 명인가요? 6천 명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던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보유를 하면서 아무래도 앞으로 시즌이 한번 좀 기대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올 시즌 진짜 다른가? 초반이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오늘 또 섭입밤에 아마 방송 아마 할 텐데 네. 아마 그분들은 또 어떤 의견을 가질지 그렇죠. 한번 기대할. 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 경기를 보았을 때 전반전에는 서로 이제 침투하고 서로 수비하고 공격하는 등의 팽팽한 모습이었어요, 확실히.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많이 슈팅이 나오진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후반 들어서는 이제 양 팀이 이제 발톱을 좀 드러내면서 확실한 전술 변화와 교체를 서로 맞불로 대응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골장면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후반 52분에 이랜드 공격에서 최전방의 이코바 선수가 볼이 간 이후에 수원 선수가 좀 얽히다가 이후 우측에 있던 브루노 실바에게 전달되면서 바로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게 이코바 선수가 어시스트로 기록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록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루노 실바가 선제골을 기록했는데 예. 이 선수가 부산 원정에서는 또 이제 변경준 선수의 골을 1어시스트를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2라운드 만에 또 K리그 첫 골을 기록하면서 이 선수의 진가를 또 나타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신 분 다 알겠지만 혼전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나름 침착하게 잘 넣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저도 여기서 또 이코바를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선수가 그래도 골게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전방에서 버텨주고 이 힘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연계를 좀 잘해주는 역할에 공격수임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이코바 선수에게는 그래도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후반 77분 수원 삼성의 진영에서도 이 후반 77분 우측에서 수원 삼성의 선수가 크로스한 거에서 이 이랜드의 윤보상 키퍼랑 김호규 선수 간에 콜이 맞지 않아서 서로 놓쳐 예. 이 순간에 전진우 선수가 돌파하여 동점골을 바로 기록하였습니다. 아주 센스 있는 골이었어요. 사실 전진우 선수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예. 선수가 원래는 무조건 원형적 크랙형의 선수인데 이번 시즌에서는 좀 중원에서 뛰면서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변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의 이 선수의 기용도 색다르게 좀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후 이제 서울이랜드 역전골인 장면을 보고 싶은데 후반 93분에 브루노 실바가 수비수와 경험으로 볼이 뒤로 흐른 장면에서 뒤에 있던 조동재 선수가 바로 돌파해서 바로 발리 슈팅을 때려서 극적인 역전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종료 후에 이 이랜드 홈팬들의 분위기가 정말 절정으로 오르면서 네. 되게 분위기가 확실히 좋았었던 그런 것 같아요. 네. 일단 홈개막전을 이렇게 승리를 시작하면서 되게 좀 진짜 출발이 좋은 서울 이랜드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엄청났고 저는 W석 쪽에 있었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개막인데 좀 복잡해서 그런가 사람들이 W석이랑 E석이랑 어떻게 입장해야 할지 모르고 막 엉망진창이었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구단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워낙 인원이 많이 몰렸고
동시에 이제 이 약간 아직 관중들도 입장 게이트가 바뀌니까 적응을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W석으로도 많이 온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석도 많이 있는데 W석도 되게 꽉 찼던 아마 모양새였을 왜냐면 제주면도 완전 꽉 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분위기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골이 너무 벼락했던 골이어서 조동재 선수의 골이.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이석에 있었거든요. 예. 이석에 있으면서 이제 W석도 어느 정도 아니라 많이 완전 찼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와 진짜 많이 왔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 또 수원 삼성 원정팬들도 얘기해 주신 게 그치, 진짜 많이 왔어요. 여기 4,000명 정도 네, 맞아요. 방문해서 예. 거의 압도적으로 의원으로 와, 이제 일단 바르고 있는 것 같아요. 소리 장난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응원 소리가. 사실상 이랜드 홈경기가 아니라 그냥 수원 삼성의 맞아요. 홈경기로 거의 수원성이었어 거의. 그렇습니다. 예. 예. 완전 응원으로 일단은 이랜드 팬들을 소위 말해 바르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응원은 솔직히 네. 수원이 발랐다. 거의 그 그런데- 수준이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압도적으로 응원했었던 수원 삼성 팬들이지만 사실 이날 수원 삼성의 모습을 봤을 때는 사실 공격적으로 빌드업하며 올라가다가 선수들끼리 서로 미루는 듯한 그 그림이 너무 보여서 예. 중간에도 이제 원정 팬들의 불매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왔고 음. 그러면서 좀 아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았고요. 음. 반면 이랜드는 이제 공격 모습을 좀 보면 이게 빌드업 형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공격적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원과 후방에서 자리 잘 잡고 수원에 대해서 이제 공격해 온 거를 수비가담이 좋았고 역시나 김호규와 오스마르는 리그 2급은 절대 아닌데 리그 1 최상급인데 왜 여기에 있는 건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주목 선수를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네. 바로 서울 이랜드의 장석훈 선수입니다. 음. 이 선수가 서울 이랜드 창단 역사상 첫 준프로 계약 선수인데 이 맞아. 선수 나이가 17세 6개월 6일로 맞아요. 심지어는 이번 경기에 깜짝 선발 기용이 되었어요. 예. 물론 이제 전반 15분 정도 뛰고 이게 박정희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갔지만 이렇게 어린 선수를 또 이렇게 깜짝 기용할 수 있게 되는 김동현 감독의 이렇게 그러니까. 능력도 보면은 그래도 이 감독님이 그래도 이 김동현 감독이 22세 자원에는 해픈 건 아니다라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앞으로가 아마 더 기대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가 이날 출전을 함으로써 네. 역대 최연소 선발 출전 기록을 갱신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전이 부산 아이파크의 이태민 선수가 2021년도에 17세 9개월 26일인데 네. 17세 6개월 6일이니까 지금 2006년생이거든요. 장석훈 선수가 기록을 새로 세운 걸로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그래서 전광판에도 소개가 됐었던 네. 어떤 기억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계기로 일단 정말 서울이랜드 팬들은 경기 끝나고 밖에서 이제 카니발까지 하는 등 정말 분위기 정말 달아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된 것 같고요. 아 뒤에 뭐 카니발 같은 거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끝나자마자 바로 일을 하러 갔어야 됐기 때문에 그걸 못 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 확실히 이게 군청 서포터즈가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뭔가를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씩 만들어가는 그림이 있고 응원가들도 되게 다양하게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시즌 좀 더 잘 만들어 한다면은 저는 군청 서포터즈도 더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일단 이 경기 말씀하세요. 이날 이 경기 보고 아마 다시 이랜드 경기장 찾을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좀 어마어마했고 그리고 정정해야 될 게 있네요. 그때 아마 잼버리 때 그 안산 그리너스 경기였던 것 같은데 이때가 종전 기록으로 가장 최다 관중이었어요. 이랜드 입장에서 7,266명이라고 제가 좀 기록 찾아보니까 그랬었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이 경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제 마지막 2라운드 경기인 성남 FC 대 안산 그리너스의 경기인데요. 예. 이 경기 좀 리뷰하면서 좀 조심스럽지 않나 아니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막 욕할 거라서 편하게 일단 얘기하도록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스코어는 1대3으로 안산 그리너스가 첫 승을 거뒀습니다. 일단 득점 선수는 전반 3분에 안산 김재성 선수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고요. 이후 전반 20분에 성남의 김정원 선수가 동점골을 넣었고요. 후반 52분에 안산의 노경호 선수가 역전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후반 76분 또 노경호 선수가 세 번째 골을 기록해서 노경호 선수는 멀티골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남 홈개막전에서는 진짜 확실히 성남은 이번 시즌 절대적으로 승격을 목표로 하면서 이적 시장 또한 역대급으로 보내기에 네. 팬들은 이번 시즌에는 기대감을 엄청 부풀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1라운드 안양 원정에서는 0대2로 패하면서 아무것도 못했고 결국 또 이번 라운드인 홈에서에서도 결국 1대3으로 패하면서 게다가 또 패한 게 또 현재 지원도 적고
외국인 용병도 없는 안산 그리너스라는 것에 자 이렇게 충격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보면서 물론 저도 이제 하이라이트를 봤지만 이거 이기영 감독에 대한 온전한 불신이 이제 팬분들은 이미 팽배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 작년 시즌 중에 팬들이 이제 막았잖아요. 간담회 격을 해가지고 네. 이거 감독과 직접 대면하면서 소통까지 했는데 이기영 감독 또한 자신의 생각을 또 팬들에게 얘기하면서 전달하면서 자신이 또 책임질 것을 약속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시즌 상반기까지 부진 씨 자진 사임을 하겠다고 내걸었는데 벌써부터 출발부터 이런다면은 도대체 일단은 이 경기 종료 후에 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구단주와 한번 얘기를 하겠다는 멘트를 했는데 이러면 자진 사임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럴 거면 시즌 시작 단추를 너무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시작부터 이게 왜냐면 이게 성남이 네. 아무리 예전만큼 못하다 하더라도 네. 리그 2에서는 성남이 관중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첫 경기 안양 경기를 너무 개판을 쳐가지고 이미 거기에서 이미 첫 경기부터 올 시즌 이미 안 좋구나 하는 걸 느꼈는지 3,000명 약간 넘었거든요. 아 그래요? 다른 경기장들은 지금 7,000명 넘고 10,000명 넘는 경기장도 있었고 이런데 야 이거는 정말 그 3,077명 3,000을 겨우 넘었고 경기도 진짜 그지 같았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스코어만이 아니라 경기 내용도 안 좋았고 특히 제 기억으로 두 번째 골 특정 선수를 좀 비판한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때 두 번째 골을 노경호 선수한테 내줬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김주원 선수 66번 김주원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선수가 그 수비를 좀 앞에 나와서 좀 각도를 좁혀줘야 되는데 그 당황해서 그런가 그걸 못 해줘가지고 두 번째 시점은 내줬고 세 번째 골도 하필 김주원 선수 앞에 있어요. 세 번째 골은 근데 그거는 좀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두 번째 골 장면은 저 앞으로 나와줬어야 되는데 순간 뭐 당황해서 그런지 그냥 멀뚱히 보고 있다가 그냥 내준 상황이 돼가지고 그 두 번째 골에서 정말 좀 이제 혈압이 좀 오르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성남 김주원 선수가 수원 삼성에서 이제 넘어온 선수이다 보니까 네. 성남 팬들도 엄청 기대했을 거라고 네.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수원 삼성 팬들도 이 김주원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는 잔류하면서 이 승격까지 이끌어 갈 선수있겠다라고 믿음을 가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원 구단에서는 좀 잡을 마음이 없다 보니까 네. 그냥 그냥 이 성남에게 그냥 넘겨버린 것 같은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성남 팬들은 그래도 올커니 하면서 이렇게 좀 환영한다는 분위기로 오면서 네, 되게 그쵸. 기대를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은 아쉬움에 이 경기력이지 않았나. 저는 그리고 또 이정엽 선수도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사실 리그 1에서 잘 못 보여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리그 2에서는 그래도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점점 나이에 들면서 조금 에너지 레벨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이거 욕 나오는 시즌이고 시작부터 네. 진짜 이 안양한테 진 것도 좀 그랬지만 그렇죠. 안산 그리였으니까. 이게 수비가 근데 네. 이게 안양이랑 안산 경기 두 경기 두 경기 또 5골을 내줬는데 네. 다 수비가 엉망이었어요. 이미 수비부터 엉망이라서 공격에서 골을 넣어도 이기기 힘들겠구나. 저렇게 뻥뻥 뚫리고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아무튼 상당히 저는 열을 받았던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멤버로 봤을 때는 압도해야 될 경기였었던 것 그쵸. 같은데. 그때 홈 개막전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 일단 이렇게 성남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예. 반면 안산 그리너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 네, 게 잘했죠. 예. 이 안산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작년 시즌에 정말 부정적인 이슈랑 그런 그 외 어두 소식 등등 해가지고 안산시 자체에서는 이제 지원을 많이 깎았고 뭐 거의 사실 그런 행보를 봤을 때는 사실 올 시즌 운행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좀 열악한 분위기였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래서 지원 부족과 이 외국인 영입까지도 못함에 따라서 사실상 국내 선수로만 꾸려내야 되는 정말 열악함을 드러내고 시작한 시즌인데 네. 이 인과식 감독을 좀 주목하지 않을 수 네. 없을 것 같아요. 이 감독이 확실히 전술과 선수 기용에서는 진짜 완전히 성남 FC를 또 압도했고
또 이 경기를 또 아무래도 이 경기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네. 아마 이 리그2에 관심을 가지신 팬 여러분들도 이 안산 그리너스는 한번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작년에 워낙 못해서 네. 개막전 때도 되게 못할 줄 알았는데 나름은 선전했었거든요. 물론 졌지만. 네. 그래서 이 안산 만만치 않은 걸 했는데 성남한테 이렇게 굴욕을 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 안산 그리너스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 선수라고 얘기하고 싶다면은 네. 김범수 선수랑 네. 그리고 예전에 포항에 있었던 노경호 선수밖에 없어요 사실. 네. 그리고 나머지는 물론 이제 지금 베테랑인 김영란 선수 그리고 뭐 계속 기존에 있었던 이승민 키퍼까지 있는데 사실 이승민 키퍼는 아직까지 부상이다 보니까 아직 복귀를 못해서 지금 이준희 키퍼가 지금 대신 나오고 있는데 이 정말 말한 것처럼 리그 1에는 광주 FC에 이정효 감독이 있다면은 리그 2에는 안산 그리너스 임과식 감독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이 안산이 3백을 구축하는데 이 정용희 선수, 김영남 선수, 김대경 선수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네. 사실 이 셋 선수 다 원래 센터백 자원이 아니에요. 셋 다 중미랑 뭐 풀백, 윙어 이런 선수인데 이걸 변칙으로 해서 되게 공격적인 전술의 안산 그리너스 축구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임과식 감독의 철학을 보면은 선수의 이름값이 아닌 오직 전술 기용으로 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보면 진짜 정말 감독 하나가 팀 하나를 확실히 변할 수 있게 한다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안산 얘기 조금 한 얘기만 또 하자면 네. 지금 안산에 또 이름 있는 선수 하니까 강수희 선수가 이번에 재입단했습니다. 예, 오피셜이 또 네, 나왔습니다. 오피셜 떠가지고 그 생각 1년을 쉬고 다시 같은 팀에 입단한 것도 이게 처음 보는 모습이어서 저 같은 경우 2022 시즌 끝나고 네. 은퇴하는 줄 알았어요. 2013년에 무적 싱트였기 때문에. 무적이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태국에 잠깐 태국은 2000 그 전이었을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 전이었고 찾아봤는데 네. 태국 때라드 FC를 말씀하신 거라면 2020 시즌이고요. 그렇군요. 안산 그리너스 2021, 2022 시즌 뛰고 계약이 만료돼서 떠나서 2023 시즌은 무적 신세여가지고 은퇴한 줄 알았는데 다시 같은 팀으로 다시 재입단을 해가지고 그런 좀 특이한 상황이 또 있어가지고 이 선수가 아직 이제 아마 출전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네. 시즌은 뭐 이 선수도 어떻게 다시 부활할지 결국 다시 은퇴기를 가는지 이것도 좀 한번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아마 나이가 좀 이제 많을 텐데. 네, 87년생이어서 네네네. 이제 나이가 좀 있죠 이제. 그럼에도 사실 좀 핸디캡이라면은 1년 정도 시즌을 아예 못 뛰고 무적 선수였었다 보니까 폼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산 그리너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같이 있으면서 경험을 그래도 공유할 수 있는 그래도 그런 베테랑이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싶고요. 네네. 예, 여기서 또 주목 선수를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안산의 노경호 선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선수는 포항 출신으로서 이 재작년에 이 동해안 더비 버저비터 골의 주인공으로서 얘기 나온 선수인데 네. 이 선수가 원래 또 이제 포항에서 계속 기용되면서 원래는 그 자주 기용된 선수는 아니었지만 미래를 위해서 좀 이제 같이 보유했었던 그런 선수였었는데 하지만 자신의 커리어와 이제 계속 선수로 뛰고 싶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산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작년 시즌에는 이제 중미로 뛰면서 안산에 적응하면서 자신을 보여주게 되면서 올 시즌은 또 이제 최전방 제로톱으로 변신해서 벌써부터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는 등 괜찮은 선수인 거를 좀 자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2000년생 이 어린 선수가 네. 벌써부터 이렇게 떡잎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포항 팬들 입장에서 나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면서 응원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안산 그리너스 홈 경기장이 또 완스타디움도 굉장히 큰 경기장이다 보니까 이 다음 상대가 이제 수원 삼성이다 보니까 또 어떤 축구가 나올지 어쩌면 또 수원 삼성이라는 그런 응원 되게 수원 삼성 팬들의 또 응원이 굉장히 세고 응원이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염기훈 감독하에 맞이하는 안산 그리너스의 홈 경기도 나름 기대감을 갖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경기 수는 적지만 지금 노경호 선수가 이날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리그2 전체에서 이 뮬리치 선수와 함께 득점 공동 3위더라고요. 예. 이 뮬리치와 또 노경호의 또 이제 대결이겠네요. 다음 그렇습니다. 라운드가.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리그 2 2라운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준비하시는 거 고생하셨겠네요. 아무튼 이거 이렇게 재밌게 들었던 것 같고 사실 우리가 이게 그 본방 끝나고 남아서 조금 더 이제 이 준비해 주신 것도 있고 덕분에 저도 리그2 팬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아마 이제 요 녹음의 뒤에 붙여서
아마 ACL 얘기가 나올 텐데 과연 전북과 울산 중에 결국은 둘 중에 한 팀은 올라가고 한 팀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이게 타격이 컸을 텐데 진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상이 안 돼요,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예, 요거 아마 들으시는 분은 이미 결과를 알 거고, 예, 요거 이어서 거기에 대한 리뷰를 이제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재훈님이 이제 준비해주신 리그2 2라운드 총 리뷰였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좋겠네요. 제가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도. 아유, 저도 뭐 준비하다 보니까 뭐 너무 길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네네. 이번에는 최대한 음. 천천히 좀 얘기하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성격이 좀 고치기 너무 쉽지 않다 보니 아닙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이해랑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앞으로 잘 준비할 테니까 리그2에 대한 리뷰 뭐 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청취해 주시고, 관련된 댓글 혹시 뭐 수정해야 될 댓글 뭐 아니면 수정해야 될 정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도 정정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방송에 다루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연장전 방송은 올라갈 텐데 좀 독특하게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연장전 처음일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재훈님이 고생해 주셨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ACL 이제 8강전에 대한 리뷰 이야기가 뒤에 나올 텐데 그것도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재훈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훈님과 이야기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때는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 목동 홈 개막전 때 제가 W석에서 이제 직관했었다고 했었죠. 예. 근데 제 주변에 귀빈석이 이제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영광 전 선수도 이제 목동에 와서 경기를 지켜보더라고요. 이제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성남에서 이제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지만 아무래도 이랜드 색깔이 더 짙은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물론 울산과 이랜드, 특히 이제 이랜드가 그나마 최근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쯤에는요, 박경훈 수원 단장님도 오셔서 본인의 팀이 패배하는 모습을 좀 지켜보는 그런 것도 이제 어쩌다 제가 그 모습까지도 이제 직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두 분 다 성남에 계셨던 분들이라 제 눈에 더 띄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여튼 제가 알게 모르게 수원 팬들을 좀 그동안 놀리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좀 죄송하고요. 근데 축구하면서 이기는 팀, 지는 팀이 서로 이렇게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좀 짓궂긴 하지만 저도 좀 짓궂게 이제 좀 농담하는 거 반성합니다. 요즘 안 그래도 수원 팬들이 구단이 비시즌 동안 너무 실망을 많이 안겨주어서 그런 데다가 이제 좀 이게 리그2에 와서 또 이제 패배를 기록하니까 정말 내면에 느껴지는 짜증에 더해서 타팀 팬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놀려대다 보니 정말 속이 많이 쓰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제가 이게 농담은 농담이고 대신 이제 정말 진심으로 조금 정말 수원 팬들 얼마나 요즘 기분이 안 좋을까를 생각하니까 힘내시길 바란다는 이 말씀도 좀 그래도 이제 팀이 잘 되었으면 하는 이 마음에 많은 원정 팬들이 찾아주는 거 보면은 정말 이제 수원 구단과 염기훈 감독이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 염기훈 감독님도요. 비시즌간 이제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결과로 팬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좀 아무튼 이렇게 수원 팬들의 마음을 잘 달래주길 바라면서 리그2 2라운드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이제 방송에 참여하고 리그2 리뷰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주신 재훈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남겨드립니다. 그때 막차 시간대까지 녹음을 하고 간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 방송 마지막 차례로 ACL 8강 2차전 현대가 더비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고 이번 연장전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강 이 현대가 더비는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 현대가 더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상대를 누르고 4강에 올라가는 쪽에 참가비로만 이 수백억을 받을 수 있는 피파 클럽 월드컵 2025 미국 대회를 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 대회를 참가하면서 받는 기본 금액 있잖아요. 참가비라고 그러니까 참가 출연료라고 해야겠죠. 이거 사실 출연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본 금액이요. K리그 구단 입장에서는요. 한 번 하기도 힘든 이 트래블을요. 5년 연속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랑 맞먹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트래블이 얼마나 힘든지는 뭐 축구 팬들은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이 트래블을요. 5년 연속하면은 받을 수 있는 돈이랑 피파 클럽 월드컵에 출전해서 받을 수 있는 기본 금액이랑 똑같아요. 와, 이거 보면은 리그2에서 놀고 있는 이 성남 팬으로서 참 이 먼 나라 얘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이제 전주성에서 열렸던 1차전은 전북이 빠르게 선제골을 넣고 경기를 압도했지만 울산이 단 한 번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동쪽골을 만들어서 1대1로 무승부를 만들었습니다. 전북은 그때 선제 득점 이후에 최소 두세 골은 더 넣을 기회가 있었었죠. 1차전 때. 근데 티아고 선수의 PK 실축을 포함해서 결정적인 기회를 다 날려먹으면서 너무 아쉬운 그 마무리가 됐었어요. 1차전이. 근데 그 아쉬움이 결국 2차전에서 그대로 이어지면서 정말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차전 울산이 이제 홈에서 경기를 1대0으로 잡으면서 준결승전에 진출 성공하는데 이 앞에 날렸던 기회들이 이 큰 영향 결국 미쳤죠. 이 경기는 아시다시피 전반 막판에 구스타브 루빅손이죠. 루빅손의 크로스를 서령우가 이제 논스톱 발리로 골문 상단 구석에 때려 넣으면서 결승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대0으로 앞서갔고 반면 전북은 1차전보다도 훨씬 더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졸전을 펼치다가 결국은 힘없이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전북 팬들이 크게 멘붕이 왔었는데 건태씨 역시 그동안 단 페트레쿠스 감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날부로 감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단톡에 남겨주시기도 하면서 이 패배의 여파가 상당했구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댓글창에서도 경기 후에 전북전님께서 댓글을 남기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챔전 보고 글 남깁니다. 일단 너무 슬프고 할 말이 많지만 하고 싶지도 않네요. 어쩌다 전북이 이렇게 됐는지 하면서 슬퍼하는데 이번 방송 ASMR을 들으면서 기분이 조금이나마 좋아졌습니다. 이번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ASMR을 듣고 이제 기분이 조금은 풀리셨다니 다행이면서도 이거 제가 한 번 더 해드려야 되나요? 뭐 이후에 댓글을 또 하나 남겨주셨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챔전 지고 나서 단 감독이 싫다는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여름까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연장전의 징계 너무 커서 슬픈 마음에 그런 거겠죠? 이영재 선수 왼발을 많이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감독에게도 제가 이제 타팀 팬이지만 제가 봐도 감독에게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사실 이 경기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우선 이 경기가 너무 중요한 경기였는데 그 중요한 경기였던 만큼 이렇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고 우선 요 얘기부터 해야죠. 이 경기로 이제 울산이 너무 유리해졌어요. 클럽 월드컵 진출권을 보면. 그러니까 울산 입장에선 다가올 준결승전에서 1승만 추가하더라도 전북을 역전을 하거든요. 클럽 점수 랭킹에서 전북을 앞서면서 클럽 월드컵 진출을 확정짓게 되고요. 반대로 실시간 AFC 클럽 랭킹에서 전북은 아직은 2위예요. 전북이 2위를 유지 중이긴 하지만 더 이상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없는 거에 반면에 울산은 지금 이제 포인트가 2점 차까지 좁혔고 이제 4강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승까지도 갈 수 있는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위 울산과의 포인트 차가 이제 2점 차로 좁혀진 상황이라서 전북의 클럽 월드컵 진출이 이제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북이 클럽 월드컵을 진출할 경우의 수라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울산이 준결승에서 2연패로 그냥 다 져서 탈락하거나 아니면은 알히랄이라던가 아니면 울산이 대회 우승을 차지해서 남은 한 장의 랭킹 포인트 진출권을 획득하는 방법. 요게 이제 그러니까 유의하다고 해야겠네요. 두 가지 경우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제 전북 팬들이 좀 당 감독을 조금 좀 이제 싫어할 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인터뷰 때문입니다. 이제 인터뷰에서 끝난 다음에 이 경기 끝나고 이제 너무 아쉽다. 조현의 선방에 막혔다 뭐 이런 이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울산이 우승하길 바란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정말 K리그를 사랑하시는 페트레코스 감독의 발언이긴 했는데 이게 이제 전북 팬들 입장에서는 전북 감독이 경기 직후에 울산 아침 우승 기원을 하니까
이 전북 팬들에게는 좀 실망을 주는 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뭐 요 전북 팬들이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전북 팬이었어도 이게 너무 큰 걸 잃어가지고 이 경기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사람은 다 알 텐데 저 본인도 뭐 가장 실망한 건 선수들과 감독이긴 하겠죠. 근데 좀 매우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경기들 얘기도 사실 이 ACL 이 8강전 경기를 그 외의 경기들도 좀 얘기를 원래 지우 씨랑 하려고 했는데 지우 씨가 이제 좀 너무 피곤해서 컨디션 난조로 그래서 저 혼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외의 얘기들을 보면 알 아인이 알 나스르와의 이 승부차기 혈투 끝에 결국은 이제 알 아인이 알 나스르를 누르고 이제 4강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호날두 선수의 이제 아챔을 향한 이 도전도에게 막을 내게 됐습니다. 2차전은요. 알 나스르가 우선은 1차전에 알 아인한테 1대0으로 졌었기 때문에 이 홈에서 이제 반전을 노렸습니다. 근데 전반에 오히려 두 골을 얻어맞고 합산 스코어 0대3으로 끌려가기 시작해서 야 이거 망했구나. 호날두 안녕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알 라인 골키퍼가 엽기적인 이런 얘기도 나오다. 승부 조작이 의심된다라고 하는 어이없는 실책을 막 저지르기 시작하면서 알 나스르가 두 골을 만회했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날두 선수도 이날 골을 넣었어요. 호날두 선수가 이제 연장 우선은 3대2로 만들어서 승부를 연장까지 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어이없는 그 실수를 틈타서 동쪽골 넣으면서 뭐 다시 앞서가는 듯 알라인이 앞서가는 듯 하다가 알나스르가 종료 2분 전에 페널티킥 얻어내고 이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차 넣으면서 결국은 경기가 갈 때까지 간 거죠. 이 승부차까지 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호날두 선수는 승부차에 가서 성공을 했는데 그 외에 나머지 키커들이 모두 실축을 해버리면서 어이없게 날려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ACL 도전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호날두 선수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를 떠난 이후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강 이상을 가지 못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ACL에서도 8강에서 탈락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좀 됐었습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에게는 좀 이제 좀 반가운 이름이죠. 알 라인에 박용호 선수가 뛰고 있거든요. 박용호 선수는 또 경기 풀타임을 뛰면서 팀의 4강 진출에 큰 활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 이렇게 해서 알 라인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 히랄이 이제 2차전을 2대0으로 이제 이기면서 무난히 4강에 올라갔다. 이것도 그리고 덤으로 이게 이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 다른 쪽이긴 한데 아까 제가 말했던 알 히랄이죠. 알 힐랄이 공식적으로 28연승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단숨에 떠오르게 됐던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가 산둥 타이산이랑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지금 이제 울산현대의 상대가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됐죠. 네.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양팀 간의 대결이었었는데 이 경기도 1차전은 이제 요코하마가 2대1로 이겼던 거는 아셨을 거예요. 그래도 산둥 타이산도 그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 골을 이제 1차전 막판에 넣긴 했었는데 2차전에서 결국은 안데르손 로페즈의 이 골로 요코하마가 이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결국 왜냐면 2차전 1대0이지만 2차전은 1대0 승리인데 이미 1차전도 이긴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지금 이제 기록상 역사상 ACL 8강 진출은 최초였거든요. 근데 이어서 최초 4강 진출까지 이뤄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산둥은 이번 대회에서 요코하마를 4번째 만나는 건데 요코하마에게 4연패를 당하면서 이 첫 4강의 꿈이 날아가게 됐던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인천이 참 운이 없었던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이 팀 서로 이렇게 물고 물렸던 게 산둥은 어떻게 이렇게 요코하마한테 이렇게 털렸고 이랬는지 이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여튼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준결승 진출보다는 이제
울산 현대가 이제 울산 현대랑 그 요코하마 그리고 서아시아에서는 알 라인과 알 힐랄이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K리그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이 울산과 J리그 디펜딩 챔피언이었던 요코하마가 이렇게 맞붙게 되는 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빅매치가 좀 성사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요코하마는요 결승에 올라가면요 역시 8강도 최초였잖아요. 결승 진출도 사상 첫 결승 진출입니다. 예. 울산은 이제 4강 경기 중에서 1승 또는 2무 이상을 거두면은요 클럽 월드컵 진출이 확정이 되고요. 예. 현행 체제로의 마지막 ACL도 이제 대회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울산이 이제 남은 4팀 중에 어떤 성적으로 마무리할지 클럽 월드컵을 과연 진출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마지막까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얘기 또 ACL 얘기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국대 얘기는 뭐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마 이제 패널들과 얘기하는 이어서 이제 업로드될 본방에서 좀 얘기를 할까 좀 생각 중입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도 있지만 뭐 아시다시피 카드라던가 칩을 가지고 이제 그 아시안컵 대회 도중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던가 구단 직원이 서로 이제 그 게임을 했다고 하죠. 돈을 걸고 물론 큰 돈은 아니었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게 역시 이런 정신 상태로 하다 보니 대회가 그렇게 좋지 않았구나. 안 그래도 감독은 클린스만인데 선수들도 좀 약간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 물을 흐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선수가 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근데 또 이 와중에 이거를 정말 이제 폭풍 정말 빨리 또 인정하는 축협의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축협은 선수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정을 이렇게 잘하면서 근데 인정을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 탓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인정을 빨리빨리 하는지 아무튼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가대표 뭐 이제 본방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국가대표 그 이제 태국전 A매치 이제 티켓팅을 했는데 그때 보이콧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보이콧이 무색할 정도로 한 티켓 그 3월 13일 날 오후 7시에 티켓 판매가 시작되었었는데 보이콧 여론이 무색하게 한 3, 40분 만에 6만 관중이 다 매진되었다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뭐 보이콧하자 이런지만 현실은 확실히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겠고 대신 이제 붉은 악마 측에서는 이제 축구협회를 비판하는 메시지나 이런 결계 등을 걸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근데 보이콧은 원래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언론도 문제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지금 보이콧을 하는 이유가 이 정몽규와 이제 대한축구협회에 지금 규탄하는 의미로 지금 보이콧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언론들 그러니까 신문 기사들 보면 대부분이 이게 지금 축협이 언론 플레이에서 그런가 아니면은 이게 조회수가 나와서 그런 건지 이강인 선수를 계속 끼워서 이렇게 이제 지금 기사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여러 봤고 아마 이게 청취자분들도 가만히 봤더니 이강인 이름을 꼭 넣어가지고 이강인 사태에 대한 보이콧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기자들이 조회수를 올리려는 의도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마치 이제 이 축협이 본인들의 잘못을 이강인 선수한테 다 이제 이 시선을 돌리려고 한 건지 우선 이강인 차출에 대한 반발이 일부 있긴 합니다만 지금 방향은 뭐 마치 보이콧 사태가 마치 이강인 차출을 반대해서 한 것처럼 지금 여론을 이렇게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참 여튼 이 보면 이강인 쪽 물론 이강인 선수도 뭐 잘못을 한 거는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강인 선수가 타겟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튼 뭐 문제 이런 상황에서 솔직히 보이콧을 외쳤던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과연 근데 아는 팬들끼리도 지금 거의 갈라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야 나는 보이콧 하는데 너는 왜 보이콧 안 하냐? 라고 하는데 또 보이콧 한다는 사람들은 애초에 원래 안 갔을 사람일 확률도 높거든요. 그랬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붉은 악마를 엄청 욕해요. 그러면서 아니 팬들끼리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붉은 악마는 이제 공식 입장을 냈죠. 축협이 잘못했지만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그 본분을 다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또 이제 붉은 악마를 욕하는 붉은 악마도 이제 좀 썩었다. 붉은 악마도 결국 축협과 같은 그 끈아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애초에 근데 보이콧은요 실현 가능성이 좀 없었습니다. 보이콧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아무래도 요즘 이제 국가대표의 여성 팬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여성 팬들 어차피 다 그 자리를 메꿀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보이콧은 실현이 조금 불가능하지 않았나 저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운 게 근데 이게 FC 코리아 분들인 것 같아요. 보이콧 외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FC 코리아인 게 딱 느껴지는 게 연맹이랑 이 축협이랑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축구협회가 잘못한 걸 가지고 보이콧한다면은 그 국가대표 경기를 보이콧한 게 맞거든요. 근데 K리그를 보이콧하재. K리그 연맹과 축협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는 분들이 애꿎은 K리그를 또 이제 공격하는 약간 이런 꼬라지들이 정말 좀 짜증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 이게 팬들이 뭘 좀 알고 좀 비판했으면 좋겠는데 너도 나도 막 국가대표의 팬이긴 한데 이러면서 엉뚱하게 욕을 해도 엉뚱하게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짜증나긴 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건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도 아마 공감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여튼 국대 얘기는요. 여태 이제 곧 올라올 이제 본방 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얘기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어떤지 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까지 이번 연장전 방송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요. 정규리그 3라운드가 이제 시작됐을 것 같네요. 이번 연장전 방송을 3라운드 전까지 이 전개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로 들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날씨가 많이 추운데 청취자분들도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본방 녹음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긴 시간 이렇게 연장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본방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어둠 속 기나긴 시간의 끝에서 당신은 따뜻한 빛을 내려주는 새하얀 희망의 엔젤 I love you. 1년의 생활과 반복된 일상 속에 질식해버릴 것만 같던 나에게 당신은 내 몸을 따스히 감싸며 영원한 안식을 안겨줬죠. 한없는 슬픔에 빠져있는 나에게 다가와 입술에 입을 맞추며 다가온 시간들과 남겨진 시간을 그대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난 행복하죠. 내 영혼이 웃고 있죠. 그래요 당신을 지킬게요. 함께한 날들보다 함께한 나날들이 더 긴 걸 우린 알 수 있어요. 환하게 빛나는 그대 전부를 사랑해. 이렇게 love you forever.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했었죠. 하지만 틀린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대. 그래요 그대뿐인걸요. 지금껏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사랑이란 감정을 그댈 통해서 지금에서야 나는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대여 정말 고마워요. 한없는 고통에 흐느끼는 나에게 다가와 입술에 키스를 하며 다가온 시간들과 남겨진 시간을 그대와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걸로 난 행복하죠. 내 영혼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네, 요 정도로 하고 연장제에 또 출연할지도 몰라요. 제가 나오려나요? 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뭐 지섭님도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을지. 네, 그래. 아니면 두 분도 얘기 될 수도 있으면은 뭐 아무래도 해당 팀이니까 저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네, 네, 좀 피곤해서. 아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별로. 혹시라도 뭐 얘기 안 돼. 뭐 제가 보고 리뷰가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과연 진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아무래도 뭐 이긴 팀 쪽에서 얘기를 들은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진 팀이 오히려. 아 그런가요? 팀이 지면은 그 해당 팀의 팬이 텐션이 올라갑니다. 아 그렇겠죠. 섭입밤도 못 나갔을 때 잘 이게 팀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조회수가 엄청 높아지고 아 그렇군요. 그랬었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연장들 녹음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물론 형님 일정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게 왜냐면은 통화보다 음질이 훨씬 좋아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더. 우리의 푸른 파도 외쳐라 울산 현대여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라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외쳐보자 우리 울산 현대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 뜨거운 열정 하나 된 함성 승리하리라 울산 현대여 울산 현대 우리의 푸른 파도 외쳐라 울산 현대여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 뜨거운 열정 하나 된 함성 승리하리라 울산 현대여 울산 현대 우리의 푸른 파도 외쳐